그제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외부에서 해군 교육사령부 소속 여군 20대 초반 A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사경찰과 민간경찰은 합동으로 A 하사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극단적 선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수사 관계자는 A 하사가 유서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항해 병과인 A 하사의 원 소속은 교육사가 아니라 해군 모 함대였습니다. 그곳에서 남성 동료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한 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에 따라 교육사로 전보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월 휴직을 신청해 이후 가족과 함께 집에서 지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군 경찰은 A하사 원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A하사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부대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진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군 경찰은 교육사령부에서 2차 가해가 벌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 양성평등센터와 성고충 상담센터가 A하사를 적절하게 보호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두 기관은 성적 괴롭힘 사건 발생 이후부터 A하사를 관리했고 휴직 이후에도 A하사와 연락을 유지해왔습니다. 해군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A하사 사망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지난해 3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 이해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 이 부대 소속 40대 비준위는 지난 1월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A 하사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했습니다. 비준위는 안마를 해주겠다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했고 A 하사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부항을 놓기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나랑은 결혼을 못하니 대신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는 등 성희롱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면 가해자가 불이익을 가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통상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서 배제한 적도 2, 3회 이상 있다. 지난 4월 A 하사는 가해자가 엽기적인 범행까지 저지르자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비준위가 코로나19에 감염돼야 몰리는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확진자인 남성 부사관이 격리 중인 숙소로 A 하사를 강제로 데려간 겁니다. 격리 중인 부사관 눈을 가린 뒤 A 하사에게 입을 맞추거나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지시했고 이를 모두 거부하자 자신이 직접 손에 부사관 타액을 묻혀 A 하사를 감염시키려 했습니다. A 하사는 결국 가해자 강압에 못 이겨 부사관이 먹던 음료수를 마신 뒤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비준위는 결국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격리 중이던 부사관이 두 사람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A 하사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여성 공군 장교 A씨와 하급자인 부사관 B씨가 지난 4월 나눈 SNS 대화 내용입니다. B씨가 마사지를 해주겠으니 집으로 오라, 같이 먹게 햄버거를 사오라며 업무와 무관한 메시지를 보냈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순진한 줄 알았는데 완전 요물이라고 답합니다. A씨는 이 메시지 외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B씨가 식사 자리에서 등과 어깨, 귓볼 등을 만지자 군사경찰대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군사경찰대대장의 회유와 압박이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너 세상에서 억울한 거 너만 있다고 내가 얘기했냐? 다 있다고 했잖냐? 그 싹 그 조사 한번 해볼까? 성범죄 피해자가 왜 이렇게 당당하냐고 오히려 질책했다고 했습니다. 너 피해자라며 지금, 응? 이 당당한 피해자가 어딨어? A씨는 군경찰 수사가 흐지부지되자 지난 7월 군검찰에 B씨와 군사경찰대대장을 고소했지만 결과는 모두 불기소 처분. 귀를 만진 건 사실이지만 귀 크기를 재기 위해서였다는 등의 B씨 진술을 근거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사건 무마 협박 혐의로 피해자가 고소한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군검찰 결론이었습니다. 군의 수사 체계나 기소 체계 등등을 믿어왔으나 제대로 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공군은 이들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지만 비위 사실은 인정돼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또 피해자가 군검찰 결정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에 재정 신청을 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5년 전 육군 모사단 소속 A 소령은 동료 군인에 대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규정대로라면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군이 진상조사에 나서고 징계를 요구해야 했지만 해당 부대는 오히려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A 소령은 재판 도중 다른 부대로 옮겼는데 범행 내용은 전출 부대로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이 확정됐을 땐 이미 징계 시효가 끝나버렸고 A 소령은 어떤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육군의 안이한 대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C 준장의 경우 2017년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최소 감봉 조치를 하도록 한 육군본부 징계 규정을 어기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점을 참작해 서면 경고 조치만 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해선 형량을 줄일 수 없다는 규정까지 어긴 겁니다. 성매매 혐의를 받았던 한 육군대위 역시 지급한 돈이 크지 않았다며 최소 감봉의 징계 대신 근신 10일의 솜방망이 처분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범죄 사건을 저지르고도 징계 없이 군 생활을 이어간 군인은 최근 5년간 모두 40명에 달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부대장의 징계 묵살도 영향을 미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는데 이런 제19 감싸기 관행이 성범죄에 온상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